내가 이거를 마이크가 고장났어. 쌤도 저희 의견 묻는 건 의미가 없지 않아? 맞아? 저희의 의견을 묻는 건 의미가 없지 않아? 아 맞아. 하지만 고충은 알고 있어야지. 예, 뭐요? 소개팅 어떻게 되셨어요? 소개팅 언제적 소개팅을 말씀하신 거죠? 소개팅 했어요. 저는 되게 많이 하셨어요. 저는 매 주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번에 네. 영상 보는데 아 소개팅 그때 얘기 나왔어? 네, 막 시계 차시고 아 그럼 오늘은 안 찼어. 소개팅 여기 12일도 다 있어요. 12일? 이거 뭐죠? 이거 아 12일 맞다. 아 진짜지? 또 앞에 거는 여러분 3일 나왔었지? 왜 기억났어요? 오케이. 자 해보자. 숙제는 이따가 안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순서 삽입 한번 해볼게요. 순서 삽입. 어쩔 수 없어. 차차차. 오늘은요? 응? 의미가 좋지 않을까요? 뭐요? 이걸 볼 때. 여기가 뭘 때려? 오늘 안녕? 너 소리 들리니? 다들 지금 마이크가 고장나서 마이크도 새로 샀거든요. 오. 이번에는 무선으로 샀어. 옛날에는 알지? 6m짜리 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했잖아.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우리도 이제 이사도 가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 샀습니다. 이번에는 고장이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맞아. 아니 근데 걔는 어쩔 수 없어. 선이 너무 망가져서 내가 그래서 토요일 거 녹화본을 봤는데 토요일 게 소리가 하나도 녹화가 안 된 거야. 영상만 혼자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좀 비싸게 샀습니다. 오. 15만 원? 우와. 18만 원? 마이크. 이번엔 근데 무선 마이크. 근데 좋은 거. 그전 건 내가 조금 싼 거 샀나? 5만 원짜리 샀더니 애가 약간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나서 이번엔 좋은 회사 거. 그리고 리뷰도 다 봤습니다 어제. 어제 리뷰 다 봤습니다. 그래서 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뭘 하실 거냐? 우리 순서 삽입을 해볼 거야. 은우가 없는 게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 오늘 원래 순서 삽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녹화본으로 대체를 보면 될 겁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 숙제한 건 있잖아. 끝까지 다 풀어오시고 그거는 금요일 날 하자. 알았지? 맞추는 거 금요일 날 합시다. 오늘은 순서 삽입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84페이지인가요 그러면? 아니다 78페이지구나. 오케이. 우리 킬러 문제 중에 하나죠. 순서 삽입. 우리 빈칸 추론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녀석들이죠. 순서 삽입. 그 중에 우리는 문장 삽입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문장 삽입. 오케이. 여기부터죠. 자, 문장 삽입부터 보겠습니다. 근데 문장 삽입을 볼 때 그냥 순서 삽입이라고 그냥 통칭을 해서 같이 얘기를 할게요. 순서 삽입. 혹시 내 얼굴이 너무 많이 가리진 않니? 얼마 안 나와요. 생각보다 괜찮아? 한 3% 나와요. 3% 나와? 내 머리통만 보이지? 내 얼굴도 안 보이지? 내 코. 아니 그 3%가 전체 쌤 머리가 전체 3%를 차지하는. 전체 3%밖에 차지 안 한다고? 근데 눈은 보여? 네. 네. 3%가 모르겠어요. 눈은 보여? 네, 잘 모르겠네요. 우유가 이 영상을 볼지 안 볼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여기다 힌트 하나 넣겠습니다. 자, 은우야 다음번에 금요일날 우리 고시 들어오자마자 당근 3번 얘기하고 들어가야 돼. 재밌다. 네, 해보자. 자, 순서 봤나 안 봤나 확인할 거야. 순서 삽입. 자, 문제 풀 때 이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 아까 앞에 있었던 유형들이랑은 좀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달라서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유형이고 재밌어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어렵지만 하다 보면 재밌어요. 자, 첫 번째는 연결사입니다. 연결사는 좀 쓸 게 많아서 오른쪽에다가 좀 공간이 있죠. 제가 오른쪽에 좀 쓰겠습니다. 각각 하나씩 더 설명을 해볼게. 내가 물어보면서 할게. 처음에 for example이 있어.
예를 들어잖아, 그렇지? 이 예를 들어라는 녀석은 앞에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의 관계 이제 계속 얘기할 거거든. 연결사가 나오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의 관계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대충 확인하면 안 돼. 그냥 뭐 같은 말 나오겠죠. 다른 말 나오겠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조금 그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되게 문제 풀 때 중요하고 해석할 때도 도움을 받을 거야. 나중에 독해 그냥 일반적인 다른 문제 풀 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앞에는 당연히 뭐가 나오겠니? 앞에 문장이 중요하다 해서 뒤에 문장이 중요하다 했어. 예를 들어 나왔을 때 앞에가 중요해, 뒤에가 중요해. 예를 들어 앞 문장이 중요해, 뒤 문장. 앞에 문장이 중요하지. 왜냐면은 자, 패스트푸드는 몸에 좋지 않다. 예를 들면 햄버거는 성인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나는 패스트푸드가 좋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대신 그걸 상대방이 좀 이해를 좀 돕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내가 설득하기 위해서 예시를 드는 경우들이 많겠지. 그지? 그래서 앞에 A가 뭐가 나와요? 보통 일반적인 진술이 나오고 B가 구체적 사례가 나옵니다. 일반 진술과 구체적 사례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야 돼.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패스트푸드는 몸에 좋지 않다. 예를 들면 햄버거는 몸에 좋지 않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야 된다고. 그치? 오케이. 그거 찾아야 되고. 두 번째. however. 자, 그러나지. 그러면은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 간의 차이가 뭘까? 앞에가 A랑 B랑 반대되는. 그렇지. A랑 B랑은 자,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반대인지가 달라. 예를 들면 자, 첫 번째는 소재가 같아. 그러니까 같은 소재야. 패스트푸드는 우리 몸에 좋지 않다. 그런데 패스트푸드는 어떻다? 몸에 좋은 부분도 있다. 뭐 이렇게 해. 탄단지가 뭐 풍부하다. 뭐 이렇게 해. 그러면 이때는 뭐야? 그거에 대한 내용이 좀 다른 경우입니다. 반대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근데 아예 두 번째는 소재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동물들은 요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인간들은 요러한 게 있다. 소재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반대가 되죠. 어떻게 반대가 나올지는 두 가지 경우로 알아주세요. 알았지? 소재는 같은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지, 소재가 아예 달라지는 건지 이거를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제가 물어볼 거야. 그리고 한번 퀴즈 볼 겁니다. 이거는 한번 퀴즈 볼 거니까 지금 기억하시는 게 좋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자, 그 다음에 인어디션 파트 해볼게요. 인어디션. 이거 게다가 말고 이제 더욱이, 또한 이런 애들도 다 들어가거든. 이거 이따가 연결사 하나씩 나올 때마다 좀 자세하게 써드릴 건데, 게다가도 좀 여러분들이 관계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A랑 B가 그냥 이게 나열이거든. 이걸 뭐 나열 구조라고 하는데, 추가 나열 구조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그냥 비슷한 얘기 나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십시오. 예를 들면 이렇게 A와 B는 완전히 똑같은 말일까? 인어디션 나왔을 때 완전히 똑같은 말은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고 싶은 그 주제는 똑같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크게 달라지진 않아. 하지만 소재는 살짝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패스트푸드는 몸에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햄버거는 성인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했어. 그지? 게다가 피자는 뭐 비만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어때? 피자와 햄버거 둘 다 뭐야? 어떤 말 하고 싶은 거야? 패스트푸드는 몸에 좋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소재가 좀 달라지는 거지. 뭐로? 피자에서 햄버거로, 햄버거에서 피자로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거야, 소재가. 그지? 그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지금. 자, in addition 말고, in other words. 이거 뜻이 뭐죠? 다른 말로 하자. 그렇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란 뜻이고,
얘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이잖아. 얘는 어때?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야? 얘는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예 같아요. 그래서 밑에 쓰면은 주제도 같지만 소재도 같은 말을 할 건데, 근데 왜 이 즉 다시 말하면이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렇지. 좋아. 그것도 좋아. 그것도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 그 중에 네가 말했던 게 하나야. 그러니까 이게 해봤자 이 모의고사 지문 하나가 한 6개에서 한 8개 정도 되는 문장밖에 안 돼. 그치? 길어봐야 8문장이야. 짧으면 6문장 정도 되고. 근데 이 짧은 문장 안에 즉 다시 말하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 번 그 표현을 다시 설명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중요하니까 강조하려고. 왜냐하면 똑같은 말을 굳이 반복할 이유가 없는데 또 반복했다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해 줄 만큼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 두 번째는 방금 이제 태훈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딱 뭔가를 너희들한테 설명했는데 너희들 눈빛이 심상치가 않아. 막 동공이 막 지지네. 그러면 이거 이해 못했네. 자, 즉 다시 말하면 하면서 한번 다시 설명해 주는 거야. 근데 왜 또 다시 설명해 줘? 중요하니까 또 해주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in other words라는 표현이 나오면 사실 중요한 문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고자 하는 말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보통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therefore이 그러므로잖아. 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에 A, 뒤에 B 요 두 개의 관계를 또 찾는 게 중요해요.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다? 앞에는 원인, 뒤에는 결과. 보통 이제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연결사라고 하는 거죠. 인과관계입니다. 근데 이게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 이게 누구랑 헷갈리냐면 애들이 보통 이렇게 헷갈려요. 연결사 문제 체크할 때 이게 인과관계인 건지 아니면 이게 추가 나열인 건지 애들이 헷갈려 할 때가 있어.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 자, 결과를 먼저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왜? 라는 질문을 넣었을 때 앞에 문장이 잘 해석이 되면은 그러면 인과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봐봐. 뭐라고 할까? 지각을 했다. 벌점을 받았다야. 인과관계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지? 왜? 자, 결과부터 들어보자. 벌점을 받았다. 왜? 지각을 했어. 말 듣지? 그러면 인과관계가 맞아. 알겠니? 자, 근데 아까 게다가 썼을 때 그거 있잖아. 자, B가 아까 뭐였어? 피자는 비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왜? 햄버거는 성인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말이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살짝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은근히 애들이 좀 헷갈려 한다고. 같이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이거는 제가 몇 번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재미로 찾아보면 더 좋고. 자, rather과 instead가 있어요. rather는 오히려 차라리라는 연결사고요. 뒤에 쉼표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stead는 그 대신에 라는 표현이죠. 자, 얘는 앞으로 재미로 찾아봐. 앞에 뭐가 있냐면 항상 앞에 부정어가 항상 있습니다. 부정어 있습니다. 앞에가 항상 앞문장에 부정어가 꼭 있어. rather는 거의 100%야. rather는 거의 100% 앞에 부정어가 있더라고. 근데 instead는 가끔 없을 때가 있긴 한데 웬만하면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재미로 찾아보라 이건데 요거에 또 시간 정말 부족할 때 요거 가지고 쓰기 딱 좋습니다. 실제로 수능 기출에서 나온 적이 있고. 근데 얘가 왜 이런 부정어가 나오는지 이해는 하셔야지. 뒤에가 보통 뭐가 나오냐면 대안이 나옵니다. 앞에는 뭐가 안 돼요, 뭐가 없어요, 뭐가 어려워요.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대신에 이렇게 하면 돼요. 라는 대안이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앞에는 보통 뭐가 없고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나와. 이해됐어? 그래서 앞에 부정어 항상 찾는 연습하시고 내가 이따가 써보면서 물어볼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연결사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연결사 괄호 한번 닫아줄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게 되면 이제 체크를 꼭 하셔야 되고, 이제는 내가 숙제를 줬을 때도 얘네들은 표시를 해놓은 거를 제가 확인을 할 겁니다. 표시를 하셔야 돼요. 문제를 문제가 답이 나왔어도 얘가 얘 때문에 얘다라는 그 근거를 찾으면서 풀어야 되거든요. 얘는 좀 달라 다른 애들이랑. 그래서 체크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자, 지시사입니다. 해군이 나나 모르겠네. 옛날에 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자, 지시사는 뭐가 있는지 기억나니? 해군? 지시사. 이것저것. 이것이 뭐야? 이슈. 디스. 디스. 왜 이래 또. 자, 이것은 디스죠, 디스. 자, 저것은 내시. that. 자, 근데 디스의 복수형이 어떻게 생겼을까? these. these. that의 복수형은 those. those. 이러한 저러한 것들 이렇게 나왔대. 그 다음에 하나 더 such까지. such는 그러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를 나오면 다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저는 형광펜으로 파란색으로 쓸 겁니다. 근데 얘네들만 단독으로 나왔을 때도 물론 좋지만 아주 결정적인 힌트는 뒤에 이렇게 뭔가 명사가 나왔을 때 있지. 명사나 어떤 수식어가 같이 붙었을 때는 같이 체크하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파란색으로 앞으로 이렇게 체크할 거거든. 이렇게 체크할 건데 뒤에 명사까지 같이 나오면 같이 체크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같이 체크하셔야 되고, 저는 아마 예를 들어 그러나 이런 거 체크하면서 갈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숙제할 때 색깔 있는 펜으로 있잖아. 색깔 있는 펜으로 같이 체크해줘. 그리고 생각해봐. These people, 이러한 사람들은 뭘 어떠하다 했어. 그럼 앞에 문장에 뭐가 있어야 돼?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무조건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 오케이? 세 번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연결사, 지시사, 그리고 대명사가 있습니다. 대명사는 많아요. she, he, it 뭐 다 쓰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제일 중요해요. they, their, them 이런 녀석들이 진짜 많이 쓰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they는 앞문장에 복수명사가 있어야 되고, 그 복수명사를 넣었을 때, 그 자리 they 자리에 넣었을 때 의미가 맞아야 돼. 그게 아니라면 갑자기 이게 왜 나왔지?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요 세 가지가 우리는 합쳐서 보이는 힌트. 사실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는 보이는 힌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보이지 않는 힌트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힌트는 자, 요거 하나밖에 없어. 같은 소재끼리 묶기입니다. 같은 소재끼리 묶기. 같은 소재끼리, 그러니까 소재는 소재끼리 같이 뭉쳐 다닐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짜장면 이야기를 시작했잖아. 그러면 짜장면 이야기가 나오다가 또 짜장면 이야기가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살짝 짬뽕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 뭐 그러나가 나오든 뭘 해가지고 짬뽕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 이런 식으로 짜장면은 짜장면끼리 묶고 짬뽕은 짬뽕끼리 묶어야 됩니다. 짜장면 짬뽕 이런 건 없어. 알았지? 순서 섭입 문제에서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은 짜장면끼리 묶고 짬뽕은 짬뽕끼리 묶는데 그 순간, 즉 짜장면에서 짬뽕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을 찾아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알겠지? 예시로 막 킹콩 예시를 들었어. 예를 들면 킹콩은 요러요러해요 라는 말이 나왔으면 킹콩 이야기끼리는 자기 킹콩끼리 묶어야 돼. 그러다가 킹콩 이야기가 다 끝나야 비로소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그거까지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써니? 썼어요? 했어요? 자, 이거 다음 시간에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 테스트 볼 거야. 알았지? 시험지 주고 테스트 볼 거니까 꼭 보시고. 자, 밑에 한번 여기 이 사람이 쓴 걸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제가 쓴 것과 한번 비교를 해봐. 정관사 너는요, 저는 약간 가끔 써요. 전 잘 안 써요. 가끔 씁니다.
제가 위에 쓴 애들은 100% 쓰는 애들이고, 저 아까 이런 애들 있죠. A 이런 애들. 이런 연결사, 지시사, 대명사 이런 전 100% 항상 나오면 쓰는 애들이고, 자 근데 밑에 있는 정관사는 저는 좀 애매해서 안 쓸 때가 좀 있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정관사는 저는 많이 안 써요. 왜냐면 내가 지금 방금 내가 그 더가 원래는 옛날 같았으면 앞에 있는 문장에 명사 앞에 있는 문장이 앞에 있는 명사가 두 번째부터는 너를 붙여서 그 박스 나오면 그 박스 뭐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을 때가 있어.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open the door이라고 쓸 수 있거든. 앞에 door이라는 걸 얘기 한 번도 안 해봤으면서 여기서 open the door 하면 무슨 문 열는데? 이 문 열면 다 알아. 왜? 문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누워도 나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 처음부터 더를 붙여서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00%는 아니어서 눈여겨보긴 하되 저는 100% 쓰진 않는다 예요. 그죠? 근데 가끔은 쓸만한 게 나오긴 해서 알아두면 좋긴 합니다. 그래서 더 플러스 명사는 대개라고 하죠. 100%는 아니야. 하지만 그 앞에 그 명사가 한번 언급됐다 정도는 알 수는 있다인데 100% 아니기 때문에 쓸 수 있으면 쓰십시오. 근데 너무 믿진 마세요. 대명사도 이거 사실 얘가 근데 it 같은 거 있죠. 그것은 자 뭐야? 책이겠죠? it이 근데 좀 너무 애매한 표현이라서 저도 it은 많이 안 쓰고 전 대부분 대명사 중에서 아까 썼던 것처럼 they만 씁니다. 그러니까 it도 쓸 수 있어. 근데 이게 100%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주는 것이었을 때 it을 쓸 수 있어. 왜냐면 it이 앞 문장일 수도 있고, 그치? 앞에 상황일 수도 있고, 이게 가주어 진주어일 수도 있고, 가목적 진목적일 수도 있고, 비인칭 주어일 수도 있는데 이때 강조구문일 수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뭐 알면 더 좋지만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it보다는 they는 확실해요. 요 놈은 앞에 복수명사가 있어야 되고 갖다 넣었을 때 말이 잘 돼야 돼. 그래서 저는 이거 조금 별로. it 말고 뭐 they 같은 거 쓰는 게 좀 더 좋긴 합니다. 연결사 아까 말했죠. 인과관계. 나는 학교에 늦었다. 결과야. 왜? 나 늦게 일어나서. 말되지? 이런 게 인과관계. 자, 그러나는 그녀가 저 일찍 그다음에 늦게 자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일찍 일어났어. 그죠?
소재는 같아. 그렇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진 녀석이네요. 어쨌든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나오죠. 그러다가 나오면. 웜업에서 이제 연결사들 체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같이 풀어볼 거고, 이제 니네 이제 같이 이거 웜업이랑 전략적 부분 같이 풀어보라고 시킬 거고, 웜업 보자 여기. 전략적인 보자. 제가 문제 푸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 이거 문장 삽입이지 않니? 자, 여기 삽입에다가 써. 우리는 문장 삽입을 지금 이건 좀 아까 오른쪽에 썼던 건 순서랑 삽입 둘 다 써먹을 수 있는 걸 그냥 공통으로 필기를 지금 해버린 거고, 순서 삽입은 제일 중요한 건 비약 찾기입니다. 오잉? 갑자기 이 문장이 왜 나왔지를 찾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있으면, 자,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밑줄이 이렇게 딱 글들이 있을 거고, 우리는 뭘 찾는 거냐면 이렇게 1번 앞뒤가 연결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비약을 찾을 겁니다. 근데 여기 갑자기 뒤에 대의가 나왔어. 근데 앞에 명사 있는지 찾아보니까 복수명사 있네. 걔를 갖다 넣어보니까 말 잘 되네. 그럼 오케이. 비약 없어. 2번 똑같아. 자, for example이 나왔어. 예를 들어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는 구체적 사례가 나올 거를 기대하고 읽었는데 갑자기 다른 반대말이 나왔어. 그럼 얘 비약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내야 돼. 3번 뒤에도 these people 이런 사람들이 했었는데 앞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그럼 이것도 비약이네 의심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가끔씩은 1, 2, 3, 4, 5번까지 끝까지 다 해봤는데 비약이 안 느껴지는데요 선생님?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은 앞에 제시문이지 여기. 이 문장에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까요? 하는 거 있었지? 그 녀석에 분명히 힌트가 있을 겁니다. 이해됐어? 그 녀석에 힌트가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고르시면 보통 좋고요. 비약 찾기입니다. 내가 문장 삽입은 주로 어떤 거 보면 된다고 했어? 비약 찾기요. 이렇게 찾으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아까 여기 썼던 보이는 힌트와 보이지 않는 힌트를 최대한 체크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좀 의견이 좀 갈려.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이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왜 순서를 이렇게 푸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저도 옛날에는 얘 먼저 해석하라고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었어. 제시문 먼저 해석하고 앞뒤 맥락 한번 유추해보고 밑에 있는 거를 들어가봐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내가 시간을 단축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려면 제 생각에는 1번 앞에를 먼저 해석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 먼저 해석을 하십시오. 우리 빈칸 추론이랑 이런 거 해봐서 알겠지만 글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 주제는 어디 있을지 모르죠.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맨 마지막에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제를 구성하는 두 가지 뭐뭐 있었죠? 기억나요? 주제를 구성하는 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소재고 그 소재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 생각이야. 그죠? 이거 이해돼? 다시 저번에 했었습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 지금. 주제는 뭐라고? 소재와 그 소재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합쳐진 게 주제인 건데 소재는 보통 언제 나온다고 했어 내가? 소재는 보통 언제 나와요? 보통 초반에 나와요. 한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 안에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오면 안 돼. 돌고래는 똑똑하다라는 주제를 얘기하고 싶은데 돌고래가 안 나오면 말이 안 된다고 그러지. 근데 똑똑하다가 언제 나올진 몰라. 언제인지 모르. 그래서 얘 때문에 지금 주제가 초반에 나올지 중반에 나올지 마지막에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글쓴이 의견 때문에. 사실 소재는 초반부터 나오기 때문에. 근데 소재를 파악을 해놓으셔야 돼. 글을 읽으려면. 돌고래에 대한 이야기보다 돌고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볼까? 이렇게 가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석만 하고 주구장창하고 있으면 나중에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얘도 보면은 1번 앞에를 저는 먼저 해석을 해서 소재를 빨리 파악을 하는 겁니다. 소재 파악을 하는 거고 그 상태에서 위에 있는 이 2번을 해석을 하면 여기 있는 내용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거야. 제시문이. 생각해봐. 요거는 사실 우리 문장 맨 처음에 나온 게 아니라 문장 맨 중간이나 맨 끝이나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중간에 있던 걸 갑자기 끄집어낸 거야. 얘를 읽자마자 바로 내용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면 좋지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 그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금 더
이해를 조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 있는 요거 채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시문에서 보이는 팁 찾으면 되거든. 이 앞에 뒤에 어떤 말이 올지 유출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3번부터는 여기 뒤에부터 보시면 되거든요. 3번부터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비약 찾기입니다. 1번에서 앞뒤 내용, 2번에서 비약 찾기, 3번에서 4번에서 5번에서 비약 찾기를 해야 되는데 뒷문장에 보이는 힌트, 보이지 않는 힌트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꼭 하십시오. 내가 아까 무슨 색깔로 표시하라고 했어? 저는 파란색인데 여러분들은 다른 색깔로 표시하셔도 돼요. 눈에 띄게만 표시해줘. 이따 확인할 거야. 알았지? 자, 요거 1번 지금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랑 위에 있는 웜업 있죠? 이 두 개 한번 지금 풀어보십시오. 시작!
눈을 보라. 밖에 너무 더워. 아니 커피를 어제 넣어놨는데 커피가 얼어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녹이고 있는데 잠깐 지금 내가 아까 출근하고 나서 잠깐 저쪽 방 에어컨 켜놓은 방에다가 이렇게 놨는데도 이만큼 녹았어. 날씨가 어마무시한 거지 지금. 자 해보겠습니다. 자 웜업 다 풀었지? 자 이거 웜업 뭐라고 불렀어? A예요? B예요? B죠? B입니다. 이거 더스도요. 이거 같이 써놔. 자, 우리 아까 했던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therefore이야. therefore. 그러므로 해드렸죠? 색깔 좀 다른 거 할게. thus 지금 한 거. hence 그러므로. 그 다음에 as a result. in conclusion. 자, 이런 애들이 다 떴어요. 그럼 앞에 설명했지. A랑 B의 관계가 뭐라고? A랑 B의 관계가 뭐라고? A랑 B가 원인과 결과. 그렇지.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입니다. A가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입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지? 자, 오케이. 그래서 보면 되고. 자, 1번. 여러분 몇 번 고르셨습니까? 몇 번 골랐어요? 4번이 4번. 다 했어? 몇 번 골랐어, 시연이? 5번? 오케이. 제가요. 자, 답이 갈렸거든? 한번 보자. 그쵸. 4번 답이, 이게 삽입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뭐냐면, 왜 좀 어려워하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한 답은 막바지에 있어요. 1, 2, 3번에서 헷갈리지 않았을 거야. 보통, 내가 실제로 이 답이 만약에 5번이잖아? 그러면 4번과 5번 중에 뭐가 답이지? 이게 조금 헷갈리고, 만약에 답이 4번이잖아? 그러면 3번이랑 4번이랑 헷갈린다든지 4번이랑 5번이랑 헷갈린다든지 그 앞에 뒤에 있는 애들끼리 헷갈려. 아 대충 이 말이 한 막바지쯤에 오면 되겠네, 중간쯤에 오면 되겠네, 이거는 파악이 되거든 애들이. 근데 정확하게 이게 3번 자리에 와야 되는지 4번 자리에 와야 되는지 이거는 좀 애들이 헷갈려하는 경우, 헷갈려 해서 지금 어려워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원래 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람들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순서가 뒤바뀌어도 말은 잘 돼요 원래. 그렇잖아. 내가 너희들한테 자 햄버거는 맛있어, 피자도 맛있거든, 야 짜장면도 맛있어 이렇게 말을 하나, 야 짜장면 맛있어 근데 햄버거도 맛있고 피자도 맛있어, 요거 지금 다 똑같은 말 아니야? 우린 다 이해한다고. 그래서 원래 말이라고 하는 건 순서가 뒤바뀌어도 이해하는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는 이래서 문제잖아, 그지? 답이 분명히 4번, 5번, 3번 여기에 있어야 되는 근거가 무조건 있어. 여기에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 이유를 찾아야 돼. 근데 이유를 찾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말했던 보이는 힌트와 보이지 않는 힌트를 최대한 활용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삽입이 이게 제대로만 공부하면 되게 쉬운 유형인데, 제일 쉬운 유형이 어떻게 보면, 근데 제대로 공부가 안 됐으면 제일 어려운 유형이 될 겁니다. 분명히 헷갈릴 거야, 헷갈리게. 자, 한번 보자. 내가 했던 대로 한번 차근차근 가볼게. 로비는 말 그대로 자 일찍 일어나는 새예요. 아 이거 저거네. 뭔가 딱딱한 그 설명문이 아니라 이런 거를 그냥 일화라고 하잖아, 그지? 일화라고 하는 글이 좀 순서 삽입 때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원래. 왜냐면 대명사를 쓰기가 쉽지가 않아. 대명사가 너무 계속 나와가지고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여튼 지렁이를 잡는 일찍 일어나는 새예요, 로빈이. 자, 그들은 자 먼저 로빈이겠죠? 로빈은 참고로 새입니다, 새. 자, 데이니까 새겠죠. 얘네들은 처음에 뭐 하는 애야? 어떤 처음에 있는 애입니다. 뭐 하는데 첫 번째 놈이야? 일어나는데 첫 번째 놈들이야. 왜냐하면 지렁이들이 가장 근처에 있는 땅 표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찍 같이. 하지만 what could motivate? 무엇이 동기부여될 수 있을까요? 그들이 to sing in the middle of the night. 자, 옆에다 쓰세요. 요거. 이거는 사실 이 문제 푸는 거랑 전혀 상관없긴 한데 알아는 두십시오.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글이 전개되는 방식, 글에
전개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시 나열 구조. 아까처럼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시 나열 구조는 패스트푸드는 몸에 좋지 않다. 예를 들면 피자는 뭐하고 햄버거는 뭐하고 짜장면은 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그게 예시 나열 구조야. 근데 얘는 자, 역적 구조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역적 구조는 당연히 그러나가 나왔어. 앞에가 중요해, 뒤에가 중요해. A랑 B 중에서 당연히 B가 더 중요할 겁니다. 이건 근데 누구나 다 알아.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죠? 그러나가 나왔을 때는. 근데 어쨌든 앞에서 뒤집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B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면 좋아. 근데 요새 자, 사실 여러분들 아직 고등학교 3학년 걸 안 들어봤겠지만 고2 고난도나 고3 고난도에서는 그러나를 생략하고 그냥 다른 말을 갑자기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어려워졌어. 왜냐면 너도 나도 그러나만 보고 뒤에가 중요하다는 말 다 알게 됐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안 내는 거야. 머리를 짜 내시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는 뒤에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앞에서 했던 말, 얘네들 일찍 일어나는 사고 얘네들 표면에 얘네들 일찍 있기 때문에야 라고 했잖아.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이것보다는 뒤집어지는 내용이 더 중요한 거야. 뒤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한 거지. 자, 근데 두 번째, 얘가 이 글의 지금 전개 방식이 역전만 있는 거 아니야. 역적 구조만 있는 건 아니야. 두 번째 구조는 뭐냐면 질문, 대답 구조입니다. 지금 글의 초반에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지? 질문을 던졌으면 이 질문이 뭐예요? 소재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글의 주제일 거예요. 써주세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뭐야? 무엇을 자, 정확히 봐야 돼. 무엇이 동기부여할 수 있을까요? 새들이 한밤중에 노래 부르게 동기부여할 수 있을까요? 자, 소재는 밤에 새가 노래 부르게 하는 것이야. 그렇죠? 밤에 새가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이 뭐냐를 찾아야 돼. 이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 이게 무엇? 그리고 그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이게 주제입니다. 물론 얘는 우리 주제를 고르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내가 지금 여러분들 연습시키려고 하는 거는 다 고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는 연습을 시키려고 하는 거야. 알았지? 자, 계속 가볼게. 자, 이제는 내가 바로 자, 찾았지. 소재는 뭐야? 로빈이야, 로빈. 로빈이고 아까 말했던 얘네들이 도대체 밤에 왜 노래를 왜 부르게 하는 걸까? 왜 부를까? 이 소리야. 자, 위에 봅시다. 자, 여기서 해석할 때 여기서 보이는 힌트 있으면 더 좋아요. 있어 없어 지금? However, 파란색 체크. 그러면은 자, 사실 이 however나 그러나 이런 애들 나오면은 좋은 게 있어. 저는 얘를 안 읽어도 1번 앞뒤, 2번 앞뒤, 3번 앞뒤 갑자기 반대말이 나온 거야. 아무런 표시 없이. 그지? 그 녀석이 답일 겁니다. 한번 해볼까? 저 안 봤어요, 위에? 안 봤죠, 아예? 그죠? 한번 해보자. 여튼, 글쎄, 때때로 새들은 깨어나요. 물론 방금 이걸 안 될 때가 있긴 합니다. 해볼게. 일어나게 됩니다. 뭐에 의해서? 큰 소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기도 해요. 하지만, that doesn't explain. 그게 such a widespread phenomenon, 엄청나게 널리 퍼진 현상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질문을 던졌잖아, 처음에. 왜 얘네들이 한밤중에 갑자기 노래를 불러? 글쎄, 새들이 어떤 큰 소리에 깨서 갑자기 부르는 걸 수도 있지. 근데 그게 꼭 모든 그러한 널리 퍼진 현상을 설명해 주진 못해. 얘들아, 여기 보이는 힌트 있어 없어? 1번 뒤에. 자, 있습니다. 체크하세요. Such a widespread phenomenon. 그러한 널리 퍼진 현상을 설명하지는 못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널리 퍼진 현상은 뭘 말하는 거야? 얘들이 한밤중에 노래 부르는 거. 그런 걸 설명하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말 돼 안 돼요? 되잖아. 바로 앞에 있잖아, 이거 설명하는 거. 바로 앞에 있잖아, 이거. 그치? 그럼 얘는, 그리고 반대가 아니죠? 점 넘어가셔야 돼. 이어서 가볼게. 많은 보고서들이, 자, come from,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마을에서부터 왔고, 아니면은 에어리 어느 지역에서 왔어? with a street lamp. street lamp가 뭐야? 거리에 있는 불빛, 그치? 그러니까 이게 가로등 같은 거. 그런 것이 있는 지역과 마을로부터 많은 보고서들이 왔습니다. 오케이, 많은 보고서가 왔대.
긴가민가 하요. 만약에 선생님 저 근데 여기가 의심스러워요. 여기 좀 비약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그냥 위에 걸 갖다 넣어보셔도 됩니다. 헷갈리면. 원래 빈칸조론은 아니 미안. 저 삽입은 무식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1번에도 넣어보고 2번에 넣어보고 3번, 4번, 5번 다 넣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해. 근데 우리가 다 넣으면 시간이 너무 다 뺏기잖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비약이 아닌 놈들을 골라서 바로 지우고 다음 거 보고 다음 거. 그래서 후보가 될 만한 애들이 일말에 후보라도 될 만한 게 있으면 그다 넣어보시면 돼요. 그냥. 그게 맞는 법이긴 해. 여튼 만약에 의심스러웠으면 넣었으면 됩니다. 근데 저는 별로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오케이 나쁘지 않아. 뭐 그러나까지는 아니잖아. 반대되는 내용은 아니잖아 아직까지. 볼게요. 처음에는 자 근데 어쨌든 이게 좀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 램프가 있는 지역이나 마을이야 둘 다 어떤 지역인 것 같아? 대도시. 기본적으로 뭐가 많아? 빛이 많은 곳인 것 같아 정도만 이해하고 가면 돼. 자 처음에는 it was assumed 가정이 됐어. 그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가정이 됐어. 자 근데 처음에는 이란 말이 나왔어. 파란색 체크해주세요. 선생님 이거 연결사 아닌데요? 맞아요. 이거 연결사 굳이 말하자면 연결사긴 한데 사실 이런 표현들이 있어. 여러분 처음에는 기존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지금처럼 initially 처음에는 초기에는 existing 기존에는 이런 말들 있잖아. 그치? 근데 이런 말들이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나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나오고 반대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 말을 쓸 이유가 없어. 처음에는 이란 말을 처음에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면 처음에는 이란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 근데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거야. 어쨌든 뒤에서는 그죠? 처음에는 그 사람이 좋았다. 뒤에도 좋다라는 말이 나올 거야? 아니야. 뒤에 그런데 별로인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되면 나오는 거야 분명히. 그지? 근데 애초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좋아하는 거였으면 굳이 처음에 날 말을 안 쓸 거야. 기존에 날 말을 안 썼을 거야. 그죠? 그래서 얘도 저는 눈치 좀 빠른 친구들은 at first가 나왔다? 답은 4번, 5번 둘 중에 하나겠다 싶어요. 그지? 해보자 그래도. 뭐라고 가정이 되냐면 새들, 자 어디 밤에 노래하는 새들은 have been tricked,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뭐로? 노래하는 걸로. 언제? 인공적인 불빛에 의해서 노래 부르는 것으로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결돼야 안 돼. 앞에 문장 봐. 3번은 앞뒤에 비약이 있어 없어? 딱히 없죠? 오케이 넘어. 4번 보자. 자, at 2 or 3 a.m. 2시에서 새벽 3시 정도에 Most human, 대부분의 인간들은 마침내 잠에 듭니다. 그리고 have stopped making noise. 뭐 하지 않아요? 소리 내지 않습니다. 2시에서 3시 정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침내 잠에 들고요. 그 다음에 소리 내는 것을 멈춥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야? 이해돼? 4번? 봐봐. 앞에는 무슨 말이었어? 밤에 새들이 지금 사실 인공적인 불빛에 의해서 노래 부르는 쪽으로 이게 인투니까 결과야. 인공 불빛에 의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속임을 당해요. 그치? 인공 불빛이 켜져 있으니까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불빛이 환하니까. 근데 뒤에서는 자 대부분 2시, 3시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에 들고 소리가 안 나요. 여기서 살짝 잘 생각해. 오잉? 이게 조금 살짝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시끌시끌해서 아니면 뭐가 불빛이 많아가지고 속임을 당해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2시에서 3시 정도에는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고 소리를 안 낸대. 이상함을 감지하시고 의심을 하시면 돼요. 아니,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모르겠으면 그냥 갖다 넣어봐도 돼요. 넣어서 말이 되는지 보는 거지. 볼게요. 그러나 최근의 경우는 시사합니다. 뭐를? 로빈은요, 실제로는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 부르기를. 언제? 밤에 노래 부르기로 선택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도시와 마을들은 너무나도 시끄럽기 때문에, 낮 동안에는 시끄럽기 때문에 그래요. 2시에서 3시에 자 대부분의 인간들은 마침내 잠에 들고 그 다음에 소리 내는 것을 멈춰요. 근데 생각해봐. 만약에 지금 5번을 골랐잖아. 5번이 의심스럽다고 해서 한번 넣어봐. 자 2시에서 3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침내 잠에 들고 소리 내는 것을 멈췄어.
그런데 최근의 연구가 보여줬어. 로빈들은 노래를 부르는 걸 선택한 거야, 밤에. 왜냐하면 도시와 마을들이 너무나도 시끄럽기 때문에. 낮에는. 그런 사람 어울려? 5번. 안 어울리죠. 왜냐면 여기서는 4번 뒤에는 2시에 3시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고 조용해졌단 얘기야. 그치? 그런데 최근 연구는 얘네들이 낮 동안에 너무나도 시끄럽기 때문에 밤에 노래 부르는 것을 선택한다 이거예요. 그런 나랑은 안 어울려요. 그죠? 오히려. 그치? 그래서 저는 4번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나 최근 연구가 보여줬어. 로빈들은 노래를 부르는데 밤에 노래를 부르는데 선택한 거야. 도시와 마을들이 너무나도 낮에는 시끄러웠기 때문에. 자, 2시에서 3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에 들고 그 다음에 소리 내는 것을 멈춥니다. 이렇게 보셔야 해요. 얘는 4번이 확 좋다라고 이야기보다는 5번이 이상하다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랑은 안 어울려요. 4번이 그나마 미묘하게 반대입니다. 잘 느껴야 돼요. 이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얘가 근데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좀 미묘하게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설명문이긴 했네요. 근데 얘는 보이는 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그치? 지금 파란색 친 게 이거 2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쓸만한 건 없었다. 그냥 이거는 비약 찾는 연습으로 했었어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제시문 정도의 그러나 있는 게 좀 힌트였네요. 다음. 자, 2번째 거 오른쪽 거 봅시다. 해결 전략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주어진 문장 읽기 글의 소재 파악을 하라고 했는데 저는 글의 소재 파악을 1번 앞에를 읽으면서 찾으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좀 생각이 달라요. 알았지? 근데 뭐 나쁘진 않아. 자, 근데 저는 주어진 문장보다는 저는 첫 번째 문장에서 본문 첫 번째 문장 찾으라는 거고 주어진 문장 앞뒤에 올려놓은 추론한 거야. 그 제시문을 가지고 아까 이거 제시문을 가지고 아까 그러나처럼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반대가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그지 판단을 하는 거. 추론을 해보는 거죠. 맞을지 틀릴지 모르지만 글의 흐름이 끊기는 것 저는 이게 중요해요. 대표 기약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건 모든 선생님들이 다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갑자기 이게 왜? 이런 부분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문장 넣어보기. 자, 이것도 별표치죠. 저도 이 2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문장 삽입. 갖다 넣어보는 거야. 의심되면 넣어보기. 의심되면 넣어보기. 자, 한번 해보십시오. 앞에 뒤에 이거 웜업이랑 그 다음에 뒤에 전략 적용 있죠? 방금 했던 대로 지금 한번 해봐. 시작. 여보세요?
자, 봅시다. 자, 오너. 자, 답 몇 번 고르셨나요? 여기 A, B 중에서 A. 그 다음에 2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2번. 맞았어요? 아니면 질문 틀린 거? 2번에 왜 2번이에요? 2번에 왜 2번이냐고? 네. 오케이. 위글의 논리적 단절을 없애기 위해 1의 답에 들어갈 내용을 고르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를 찾는 거야. 그죠? 오케이. 한 연구가 발견했어. 여성들은 더 잘하고 또 침착할 수 있고, 침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더 잘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발견됐대. 그리고 혈압이라고 하는 거, 여성들의 혈압이겠죠? 여성들의 혈압이 올라가는데 덜 올라가요. 남성들의 그것보다. 그렇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남성들의 그런 혈압보다도 훨씬 덜 올라가요. 침착함을 유지하고 그거잖아. 여기까지는 그냥 여성이 좀 더 침착하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지금 그 혈압도 많이 안 올라가고. 그리고 이어서 연구자들은 발견했습니다. 여성들은 스트레스를 더 느낀대. 그럼 A가 맞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데 내 생각엔 여기는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는 게 맞지. 그러나 하면서 여기서는 침착함을 유지한대. 근데 여기서는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대. 지금 얘는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잖아. 그치? 그러면 흐름이 바뀌어야 되는데 오잉?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너는 이거에 대해서 남녀는 같은 일에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 이걸로 생각을 했어? 그럼 밑에 한번 보자. 자, 여성들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데 자, 자주 느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성들이겠죠. 일반적으로는 더 넓은 삶의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그러니까 같은 일이란 말이 딱히 지금 없어요. 이거는 너무 투머치하게 간 것 같아요. 그나마 2번인데 2번은 뭐냐면 자,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 연구도 볼 수 있다 하면서 밑에 이게 연구가 두 개야. 이것도 연구고 얘도 연구야. 그치? 그래서 앞에 있는 말에 대한 반대 내용에 되는 내용이 있다, 연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서 그래서 2번 좋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됐어요? 그 다음에 자, 요거 자, 2번에 다 몇 번 고르셨습니까? 몇 번 골랐어? 4번 4번 해보자. 자, 얘도 처음에 얘부터 먼저 해석하는 거야. 자, 이게 때때로 주장이 되고 있는데 사회의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보여져요. 어떠한 in terms of 뜻이 뭐죠? in terms of 외워야 돼. 뭐뭐의 관점에서 관하여라고 여기서 됩니다. 뭐뭐에 관하여. 뭐의 관점에서 지금 사회의 건강을 이 보여주고 있다. 뭐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거야 지금? 에너지의 관점에서. 자, 뭐의 관점에서? 에너지의 관점에서 지금 건강한 사회의 건강을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때때로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단어는 뭐야? 일단 에너지의 관점에서 사회의 건강 이렇게 보면 돼. 이게 소재야.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게 맞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초반에 몰라요, 그렇지? 좀 더 가보자. 즉 무슨 말이야? 에너지가 소비가 더 클 때, 에너지의 공급보다 더 클 때 사회는 분리가 된다. 당연한 얘기 아니야? 에너지 소비가 더 커. 에너지 공급보다. 그러면은 무슨 상태죠? 블랙아웃 상태 뭐라고 하죠? 이거를 정전이 오지 않겠어, 그지? 정전이 오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위에를 보자. 이제 여기 1번 끝났고 2번 보면 돼. 자, 2번에 보이는 힌트 있니 없니? disregard. 그렇지. 파란색 쳐주세요. 자, regard는 이러한 측면에서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런 뜻입니다. regard가 뭐 존중하다라는 뜻도 있고 존경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측면, 관점 이런 뜻도 있어요.
중간에 콤마 찍은 거는 자 원래 it turns out that 이렇게 나왔던 거가 중간에 나왔던 상황인데 이렇게 입증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삽입구예요. 인터넷이 뭐라고 입증됐냐면 may be able to help us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입증이 됐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자 여기는 그러면은 이러한 면에서 인터넷이 도움이 될 거래. 어떠한 위에 상황이 있었어.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뭐에 도움이 된다는 거야? 인터넷이 우리가 도움이 된다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그렇죠? 근데 이거 말고는 딱히 없어요. 그렇지? 좀 더 가보자. 자, 어떠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이 도움이 될 거야. 계속 가보자. To see. 자, 보기 위해서죠. How. 어떻게인지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될지를 보기 위해서. Consider. 자, consider. 생각해봐라. The significant benefit. 상당한 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에 대해서? Switching. From A to B. A에서 B로 바꾸는 것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 좀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아는데 아니면 저번에 얘기했을 수 있는데 혹시 제가 예시 표현 설명드린 적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라는 게 예시 표현 쓸 때 무조건 for example만 쓰기로 돼 있었어? 이거 혹시 쓴 적 있니? 쓴 적 없지? 없어? 그럼 다 써. For example, for instance 이건 너무 당연해요. 다 예를 들어요. 맞지? 다 예를 들어야. 자 그럼 두 번째 for example, for instance 둘 다 예를 들어고 앞에가 구체적인 앞에가 일반적 사례 일반적인 이야기 뒤에가 구체적 사례인데 B번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갑자기 구체적 사례가 나오는 경우 패스트푸드는 몸에 좋지 않다. 햄버거는 한순간 된 예시야. 왜 패스트푸드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서로 뭐가 경제가 안 좋다. 미국에서는 하자마자 예시라고. 굳이 예를 들어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예시를 충분히 쓸 수 있어.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research, 연구, survey, 조사. 다음에 experiment, 실험, 폴, 여론조사. 이런 애들도 사실은 예시 표현이긴 합니다. 앞에 어떤 문장이 있고, 근데 연구자들이 이런 걸 연구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 애들은 예시입니다. 위에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들인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가 suppose, 말해봐라, think, 생각해봐라, 뭐 say, 말해보자 이런 식으로 자, 뭔가 해보자 라고 하는 애들이 나오면 자, 생각해보자, 말해보자, 가정해보자, 지금처럼 consider, 고려해보자 이거 다 예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에 있는 말에 대한 얘가 예시가 맞는지 확인해보면 돼요. 됐어요? 자 1번 앞에 뒤에 맥락 비약이 있어 없어?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 에너지 소비가 더 크면 에너지 공급보다 더 크면 사회는 붕괴된다라고 했어. 자 예를 들면 전통적인 메일에서 이메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했어. 괜찮아? 저는 의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예시가 나오기에는 에너지 소비가 에너지 공급보다 더 큰 경우에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나와야 되는데 나는 메일에서 이메일로 바뀌었다는 말이 나왔어. 이상하지 않아 지금? 여기 위에는 뭐라고 나왔다고 지금? 에너지 소비가 더 클 때야. 에너지 공급보다 에너지가 더 많이 생산되는 것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써. 그러면 세상에 붕괴된다. 그거에 대한 예시를 써야 돼. 그거에 대한 예시냐는 거지. 전통적인 메일에서 이메일로 바뀌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이점을 생각해보지. 지금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맞아. 잘 생각해봐. 앞에서는 내가 세상에 망한다는 소리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좋다고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의심스럽다 이거야. 제 생각에는 의심. 그래서 넣어보는 거지. 자, 의심스러워서 넣어보는 거야. 자, 근데 이런 관점에서 인터넷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인터넷이 도움이 될 수 있어. 인터넷이 도제야. 그렇지? 밑에서 뭐 나왔어? 그래서 그게 전통적인 메일에서 뭐로 바뀌었어? 이메일로 바뀌었어. 인터넷이 지금 나오기 시작한 거라고 보셔야지. 이메일이니까 이거는 인터넷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가 그나마 답이 1번이었던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4번이라고 체크를 했잖아요. 한번 볼게. 4번. 일단은 2번 뒤에는 보이는 힌트가 있는 점 좀 확인해 볼게. 2번 뒤에는 자 봐봐. 그리고 인터넷이 나오기 시작했잖아. 여기서부터 위에서 인터넷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했지. 인터넷이 나오기 시작했으면 이 인터넷이 얘가 나오기 전에 앞에 붙어 있었어야 돼요. 원래는. 그렇죠? 최근에 몇십 년 전에 최근에 그만큼의 최근에 인터넷은 저장이 돼요. 뭐가 아니라 not A, but B. 컴퓨터에서만 저장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저장돼요? 지금 저 끝없는 종이 페이퍼에다가 자 뭐예요? 저장이 되었었어요. 아 미안. 아유 잘못 읽었어. 미안. 정보였네요. 인터넷으로 순간으로 봤어. 미안. 아니었어. 자 다시 최근에 정보는 저장돼요. 컴퓨터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그죠? 뭐가 아니에요? 그 끝없는 종이에다가만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딱히 보이는 게 없어요. 그죠? 근데 편리함을 뛰어넘어서 그것은 뭐가 될지도 몰라요. 자 기술적인 변화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종이에서 컴퓨터로 되는 게 기술적인 변화였을지도 모릅니다. 뭐한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 미래에 되게 중요했던 것은 컴퓨터로 변환이 되는 거였습니다. 종이에서. 여기도 딱히 없어요. 보이는 힌트는. Of course, 물론 자, there are energy cost, 에너지 비용이 있기는 합니다. 2,000 컴퓨터, 엄청나게 많은 수의 그런 컴퓨터들에게는 에너지 비용이라고 하는 게 물론 있어요. That run internet, 인터넷을 구동시켜야 인터넷이 여기서부터 나오긴 합니다. 그쵸? 소재가. 그쵸? 근데 종이에서 컴퓨터로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이메일에서 이미 벌써 나왔었던 것 같고 인터넷을 구동시키려고 하는 수천 개의 컴퓨터들의 에너지 비용이 물론 있습니다. 여기는 앞에 봐봐. 3번에서 편리함을 뛰어넘어서 아마 기술적인 변화야. 종이에서 컴퓨터로 가는 기술적 변화입니다. 종이에서 컴퓨터로 가는 게 이게 기술적 변화인데 이것이 뭐하다고 이거에 대한 글쓴이 생각이 뭐였어? 밑에서 이것은 중요하대. 미래에 중요하대. 이거는 미래에 중요해. 그럼 이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지금? 좋은 거야. 자, of course 체크. 파란색 체크하죠. of course도 살짝 써볼게 밑에다가. of course 물론 파트입니다. 저는 이거를 물론 파트라고 하거든요. 물론. 그러면 뒤에는 어떤 말이 나와? 잠깐 반대, 잠깐의 반대가 나와. 잠깐의 반대가 나와. 그런데 결국에는 그러나 하면서 다시 원래 주장을 할 거야. 이건 너무 당연해. 물론 파트는 그래. 이게 내가 너희들한테 계속 설득을 내 의견만 자꾸 주장을 하면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겠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물건을 파려고 하는 사람이야. 아유 이거 뭐 아니 물건 내가 설득하려는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한테 야 얘들아 이거 좋아 이거 사 이거 좋아 사. 아 이거 이해시하면 안 되겠다. 뭘로 할까? 예를 들어 우리 엄마가 진짜 나 좋아. 우리 엄마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계속 우리 엄마만 좋아하면은 아빠가 소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물론 아빠도 좋아. 근데 우리 엄마가 더 좋아.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물론 파트는요 잠깐 딴 길로 세요. 원래 잠깐 딴 길로 새는데 머릿속에서 생각해. 이건 잠깐 나올 뿐 다시 원래 길로 돌아올 거야. 물론은 원래 이런 놈이야. 그래서 뒤에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거야. of course 잠깐만. 그러다가 뒤에 그러나가 결국에는 나올 거야. 그리고 디스코스가 나오네. 어쨌든 4번 뒤에는 자 아까 이거 좋은 얘기를 하셨지. 미래에 중요하다고 해서 이거 중요하다는 거 좋은 거야. 물론 에너지 비용이 있어. 수천 대를 컴퓨터를 굴리는 데 있어서는 안 좋은 거잖아. 비용이 든다. 근데 또 이러한 비용들은 다 훨씬 더 적어요. 뭐보다 숲의 나무들과 그런 오일의 그런 호수가 희생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싸요. 이 소리거든.
좋은 말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일단은 오프코스의 역할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는 고르셨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보이는 힌트. 지금 비약 찾는 연습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각각의 연결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있게 어떤 때 쓰는지를 지금 구별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야 안 헷갈려. 알았지? 지금도 오프코스의 쓰임을 제대로 몰랐으면은 다 고르기 너무 어렵지. 그렇지? 이거 다음 시간에 외워와야 돼. 그리고 자 5번 뒤에는 뭐가 있어? 그러나. 자 오프코스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그러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왔고 this cost가 위에 있어 없어? 있죠? 여기 에너지 코스트 있잖아. 그지? 오케이. 보이는 힌트 너무 잘 썼어요. 복수명사가. 그러니까 얘는 답이 사실 흔치 않지만 100문제 정도, 100문제가 나왔을 때 한 2문제 정도, 3문제 정도가 나오는 확률로 1번이 답이긴 하지만 답이 1번이 안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답이 1번이 가능해요. 알았지? 그래서 너무 편견을 가지지 마세요. 알겠지? 1번도 가능할 때가 있다. 오케이? 됐어요? 이거 쉽지가 않았죠. 근데 순서 삽입이 이거 하다 보면 좀 재밌어. 진짜야. 좀 아직 연습이 덜 돼서 그런데 나중에 한번 순서 삽입만 내가 가지고 와볼게. 재밌어. 진짜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숙제 적으세요. 요거 순서 삽입 여기 연결사, 지시사, 대명사 이거 있지? 이거 싹 다 확실하게 공부를 해오시고 다음 시간에 외워보십시오. 이거 시험 볼 겁니다. 혜연이 어딨냐 어디구나. 체크하십시오. 일단은 유닛 9과 유닛 12를 만약에 안 하신 분들 있으면 다 하시고 아까 저번 숙제였어 원래 하고 다 하시고 채점까지 다 해주고 질문할 거 체크해놔. 거기다가 이제 오늘 숙제 드린 거는 자, 순서와 삽입 제가 필기한 거 다음 시간에 금요일날 테스트 볼 겁니다. 금요일날 테스트를 볼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숙제는 요거 뒤에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어디까지 풀어오시냐면 82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82페이지까지 풀기인데 여러분 가로치고 아까 위에 있는 보이는 힌트 무조건 체크 해오기. 만약에 답이 2번에서 나왔어. 그럼 3, 4, 5번을 보지 말아야 되나요? 안 돼요. 무조건 다 보세요. 지금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지금은 답 맞추고 좋아할 게 아니야. 지금은 훈련하는 과정이란 말이야. 지금은 틀려도 돼. 맞는 것보단 틀려도 돼. 상관없어. 대신에 1, 2, 3, 4, 5번에 비약을 느끼는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과정이야. 그래서 문제 버리지 말고 제발 다 체크하면서 아까 니스코스트 이런 거 제가 파란색 체크했던 거 기억나지?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저 문제 안 푼 걸로 알 거예요. 순서 삽입은 제가 조금 더 엄격하게 합니다. 왜냐면 얘는 이게 연습이 많이 되면은 그 뭐지? 적은 문제로도 충분히 숙달이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대충 해와 자꾸 항상 하던 대로 해 맨날. 그러면 안 늘어.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도 물론 좋아 필요해. 하지만 그 방법에다가 선생님이 주는 방법까지 같이 더해주면은 금상첨화라고 완벽해진다. 그렇지? 그래서 항상 하던 대로 풀지만 말고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대로 한번 풀어봐. 거기서 여러분들이 조율해 가는 거야. 아, 이거 선생님 푸는 방법이 조금 좋으니까 이거 써먹고 이거 안 써먹고 이거 써먹고 이게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가야 돼. 무조건적으로 내 말만 다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내가 알려준 대로 체크를 해와야 되기 때문에 뭐 밑에서 뭐 여기도 내가 막 체크하라 했었지. 예를 들면 이런 거 바오에 걸쳐야 되고 1번 뒤에 보이는 힌트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보는 거야. 그치? 근데 뭐 굳이 쓰다면 미디엄 일렉트로닉 메일 뭐 이 정도 쓰면 딱 좋겠고 더가 있으니까 2번은 D 쓰겠고 또 뒤에 보니까 여기 딱히 없네. 3번 뒤에는 이전에는 여러분 previously 나오면은 뭐 그러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반대가 옛날에는 이래는 지금은 아니야 라는 표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긴 해서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는 얼소. 자, 얼소도 중요합니다. 얼소도 나중에 이거 인어디션이랑 똑같거든요. 나중에 써줄게. 이거 나중에 인어디션이랑 똑같아. 그래서 앞에랑 뒤에 내용이 주제는 같지만 소재가 달라진다 했던 거 기억나지? 그거. 그 다음에 자 5번에서도 보이는 힌트 있어 없어? 있어. 요거야. 뭔가 이런 식으로 체크가 돼 있어요. 색깔. 그렇지? 얘 때문에 답이 얘입니다라는 근거가 없으면 안 돼요. 알겠지? 안 푼 걸로 한 거야. 나는 이걸 이렇게 체크 안 됐으면 안 푼 걸로 할 거야.
자, 오케이.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없죠. 오케이. 그렇게 하고 실전편을 9회 끝까지 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았지? 실전편 9회 끝까지 다 풀렸는지 확인을 해보고 네, 다음 시간에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얼어가지고 결국 한 모금도 못 마셨네. 안 녹았어요. 여기 와서 안 녹아서 아까 저기서 잘 녹았는데. 보리차 맛이 나는 고기차요. 보리차 맛이 나. 내가 볼 때는 커피 자체는 안 녹았어. 지금 물만 녹았어. 얼음만 녹아서. 그래서 지금 약간 연한 커피를 마시면 아메리카노 마시면 약간 보리차 맛이 나거든요. 보리차 맛이 나. 저는 이 또한 좋아합니다. 고생했고요. 여름 잘 보내고 금요일 날에 봅시다.